기출 시험 보니까 준비 열심히 하세요. 우리가 저번 주 토요일 날 봤던 것보다 난이도 조금 더 올릴 거거든. 문제가 돼? 대충 15? 더 좀 양호하네. 어제랑 비슷하네요. 오늘도 문제가 많지는 않아서 이 문제 풀이하면서 그 해당 내용에서 좀 내용을 쌤이 다시 한번 좀 확장을 시켜드리고, 혹시나 풀이가 여러 개로 갈 수 있는 문제들은 여러 개 그냥 설명 다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모든 방법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게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시험 문제들은 어차피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어차피 다 풀려. 이게 문제가 그 해당 단원에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특정한 유형 그 방법으로 풀어야만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선별하는 능력도 좀 필요하고요. 왜냐면 시험 시간에는 내가 A라는 풀이법으로 딱 들어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울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 문제는 이게 가장 최적의 방법이다라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걸 경험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대신 쌤이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해설지에서 안 보는 관점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잘 봐주시고. 쌤이 해설지대로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이거 문제 찍어가지고 여러분 톡방에 올리고 복습해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 해설지랑 비교해본 사람들 알겠지만 해설지랑 풀이 다른 거 되게 많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끔씩 뭐 빠져가지고 수업 못 들었어. 우리 이게 풀이 딱 올라오고 그거 가지고만 복습을 하시려고 하면 생각보다 좀 빡셀 거야. 이게 뭔 소리지? 막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 웬만하면 그러니까 가능하면 쌤이 여러분 뭐 가끔 정말 뭐 일정 있어서 빠진 날 있잖아. 이러면 꼭 도강 잡아달라고 하세요. 오케이? 도강 잡아서 어떻게든 쓰는 문제예요. 응? 쓰는 문제. 그 문제. 진짜 여기 거짓말같이 질문이 다 비슷해. 다 비슷해. 어제도 시작이 819번이었거든.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다인이가 찍어서 올려주세요. 자, 화면 19번 보시면요. 자, A하고 B가 다 음수고, 근데 B가 더 커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는데, 기억은 맞지 같으니까. 여기 너네가 좀 착각하는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보통 뭐냐면, 지금 A하고 B의 관계는 B가 더 크죠?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부동 관계가?
기본적으로 바뀐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건이 있어. 이게 A분의 1과 B분의 1이 이 부동호가 바뀌는 경우가 항상 바뀌는 게 아니라 이 경우가 A하고 B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그때만 역수관계를 했을 때 부동호가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왜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 만약에 예외 상황으로 봅시다. A하고 B가 만약에 대소관계가 이렇게 있다. 그럼 A는 음수고 B는 양수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역수를 취한다 칩시다. 그럼 A분의 1하고 B분의 1은 어떻게 돼? 역수를 취한다고 둘 다 플러스로 바뀌어? 아니지. 음수였던 놈은 여전히 역수지만 음수고 양수인에도 역수를 취해도 양수잖아. 부등관계가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대로 간단 말이야.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수 취하면 부동호 바뀌어야 되면은 전제가 뭐다? A와 B의 부호가 같을 때다. 그래서 요 A, B의 부호가 같다를 보통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A, B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다. 이 조건을 줍니다. 0보다 크다. 그럼 둘 다 플러스가 둘 다 마이너스가. 그럼 서로 부호 같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부호 같다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인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고 리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어떻게 봐야 돼? B분의 A가 더 큰지 A분의 B가 더 큰지 쌤이 양변에 뭐를 곱해볼까? 네, A, B를 곱해볼게요. 자, A, B 곱하고 A, B 곱하고 자 그럼 B하고 B 날라가고 A 제곱이 될 거고요. A하고 A 날라가고 B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똑같은 수를 곱했을 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 A, B 곱했을 때 부동호 뒤집어야 될 수도 있거든 음수 곱했으면. 근데 A하고 B가 어차피 둘 다 음수였기 때문에 A, B는 양수죠? 부동호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갈 거야. 문제를 물어본 건 A제곱이 B제곱보다 더 크다는데 참일까 어디일까? 참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돼? 자, 이 제곱이라는 거는 어차피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부호는 플러스로 넘어가지. 그럼 그랬을 때 이 제곱을 한 값이 더 크려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더 어때야 돼? 멀어야 제곱을 했을 때 더 크게 플러스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니은은 참이야 어디시야? 참이죠?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디귿 봅시다. 자, 디귿이 B분의 A제곱 A분의 B제곱 이렇게 됐을 때 자, 요건데 자, 얘도 똑같아요. 얘도 A, B 곱해볼게. 그럼 얘는 B로 날아가서 이거는 A 세제곱이 되고 이게 B 세제곱이 되거든. 자, 똑같은 수를 세 번 곱하면 얘 부호 뭐예요? 음수고 얘는 음수죠. 오케이. 자, 음수 관계일 때는 누가 더 큰 걸까? B. 이때는 B 세제곱이 더 큰 거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절대값 자체는 A3가 더 큰데 A 세제곱이 더 큰데 이게 둘 다 음수 쪽으로 가야 되니까 얘가 더 작은 값으로 나오게 되죠. 그럼 디귿은 참여 어디야? 참여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식에서는 특히 이런 조건들을 활용하는 게 선문제 시험은 나오니까 꼭 생각을 해 주시고요. 여기가 펜이 어디 갔지? 검은색 펜 하나만 좀. 여기다 줄게. 839번. 839.
자, 부등식. 자, 요거의 해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자, 그랬을 때 실수 A, B에 대해서 B 마이너스 A의 값을 구하려. 자,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부등식 어떻게 풀어야 돼? 네, 두 개 쪼개서 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두 가지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 연립 부등식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넘어가면 x가 5-a다 해가지고 양변 3으로 나누시면 3분의 5-a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누구겠어? 이거 어차피 얘랑 같아야 되잖아. 그죠? 왜냐면 어차피 여기 둘 다 1차 부등식이라서 한쪽으로밖에 못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가 무조건 얘가 돼야만 얘가 여기를 가져갈 수가 있지. 그럼 자동으로 3분의 5-a가 2가 될 거다. 양변 3 곱하면 6 될 거고.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돼요? a 잡아놨지? 그 다음에 자 이제 오른쪽 부등식도 봅시다. 그러니까 전개하시면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b 플러스 1의 x가 5-3b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b 플러스 1로 나눴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b 플러스 1분의 5-3b인데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지금 요 값이 뭐가 돼야 된다? 얘가 마이너스 1이었겠죠? 맞니? 그래야죠 연결이 될 거니까. 그럼 양변에 b 플러스 1 곱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기면 2b가 6입니다. 따라서 어때요? 3 됐네. 그래서 답은 4 이렇게 되겠지.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1차 부등식은 이 둘 중에 뭐가 이렇게 뭐 부등호 겹치는 범위 찾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이렇게 해가 나올 수가밖에 없다면 둘 다 1차니까 부등호 방향으로 빨리 값을 찾아야 돼. 오케이? 그게 포인트입니다. 대신에 여기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지수 나왔잖아. 근데 b 플러스 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사실 모르잖아. 그래서 얘를 나눴을 때 부등호가 꺾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이 문제는 좀 쉽게 나오는 게 한쪽은 그냥 상수값으로 줘서 어차피 3을 나눴으니까 부등호 그대로 같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를 먼저 가져가 주니까 얘는 자동으로 얘를 맞춘 거고, 근데 문제가 어려울 때는 둘 다 미지수를 비워야 돼요. 그때는 해봐야 되겠지. 오케이?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847번.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가 한 개뿐이다. 자, 이렇게 봤을 때 A의 범위 구하세요.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각각을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 먼저 풀어볼까? 양변을 보고 가면 돼. 양변을 보고 보면 분수를 더 없애버릴 수 있어. 갖고 가면 되지.
그래서 x의 범위는 2분의 2a 마이너스 1이거든. 여기까지는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3x를 이항시키고 마이너스 7을 이항시키면 2x가 6보다 작다.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럼 수직선 상에서 수직선 상으로 이제 나타냈을 때 얘들을 연립을 했을 때 한놈은 3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한놈은 2분의 2a 마이너스 1인데 이 겹치는 범위에 정수가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그 정수가 뭐가 될 수가 없어 지금. 무조건 여기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보세요. 요 수가 3보다 하나 작은 게 2잖아. 이 2분의 2a-1이라는 이 수가 2보다는 어때야 돼? 2보다 커야 2를 포함 안 시키고 가겠지. 그래서 요 2분의 2a-1이 2보다는 일단 커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이 3을 겹치게 만들어야 되니까 3보다는 3보다 어때야 돼? 얘만 겹치게 할 거야. 그럼 요 시작하는 게 여기 값이 2분의 2a 마이너스 1이잖아. 얘가 3보다 어때야 돼? 얘는 어때야 돼? 작거나 같다? 그쵸, 작거나 같아야죠. 오케이? 그래, 왜 얘를 넘어가는 순간 이 바깥쪽으로 만나면 3이 아예 포함이 안 되니까 3보다 작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런 문제는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등호를 포함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얘도 여기가 등호가 있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따지는 문제가 제일 포인트거든. 그걸 따지는 거는 수직선 상에서 포함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거죠. 얘가 지금 3을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 부등호가 이렇게 없었으면 얘가 만약에 3에 딱 걸렸어. 3을 포함을 안 하고 가는 애죠. 그렇게 되면 3을 포함 또 못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러면은 강제로 3보다 작은 쪽으로 끌어당겨야 돼. 그래야 그 다음 3부터 걸려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마지막에 부등호 일단 정하시고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마지막에 확인을 한 번 더 하셔야 돼. 이해돼? 등호는 따로 생각하세요. 웬만하면.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를 신중하게 한 번 더 보라고. 보통 애들 이것 때문에 다 틀려오니까. 됐습니까? 자, 봅시다. 그럼 요거 풀면 양변에 2 곱하면 6이고요. 플러스 1하면 5고요. 7이고요. A로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근데 포함되는 게 음의 정수인데 A 그래서 눈빛들이 이상했나? 저 새끼 뭐 하는 거지? 너 쟤가 왜 얘기 안 했어? 왜 얘기 안 했어? 혼자 존나 신나게 풀고 있었네. 이래서 문제 잘 읽어야 돼. 다시 보자.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끊어야 돼. 알겠지? 저 새끼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든다. 바로 스톱하세요. 오케이? 이거 안 그러면 나 혼자 신나게 다 풀고 다시 풀어야 되잖아. 인생이 비효율적이다. x가 수익성상에서 다시 자, 여기 3 있고 2 있고 1 있고 0 있고 여기 마이너스 1만 겹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럼. 그럼 보세요. 어차피 얘는 얘의 범위가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 이대로 쭉 갈 거고.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얘가 이 마이너스 1만 포함시켜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여기 한 칸만 더 뒤로 붙여서 마이너스 2가 있었을 때 요 마이너스 2보다는 어때야 돼? 이거 일단 끝쪽에 있어야지.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얘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보다 작아야 돼? 자 마이너스가 작은데 이제 지호가 포함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자. 자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칩시다. 그럼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가 포함이 돼야 돼. 돼버리니까 음수가 두 개 겹쳐버리지. 그럼 얘는 등호가 포함되면 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등호가 포함이 돼도 돼? 안 돼? 얘는 되죠. 이게 무슨 거겠지? 그래서 양변 두 배 하시고 플러스 1하면 일어나면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 848번. 자, 여기는 자, 일단 뭐를 미지수로 잡을 거가 중요하거든. 뭐를 미지수로 잡을래? 848번. 뭐를 x로 잡을까? 기억나? 한 의자에 들어가시면 그래요? 그게 x야? 한 의자에 들어가는 사람 수는 문제에서 정해주잖아. 4명씩 앉을 때, 5명씩 앉을 때. 뭐를 x로 잡아야 돼? 학생 학생수를 x로 잡을 거야? 더 피곤해지는데? 근데 의자 개수를 x로 잡는 게 제일 편해. 이런 거는. 왜? 그리고 실제로 물어본 것도 의자 개수 물어봤잖아. 의자 개수를 x로 잡으면 얘를 가지고 학생수를 구할 수가 있거든. 첫 번째 문제에서 준 조건이 4명씩 앉으면 학생이 10명 남는다고 그랬지. 그럼 4명씩 의자 개수가 x개면 4x명이 앉는 거지. 그러고 났더니 몇 명이 또 남아? 몇 명이 남았대? 10명이 남았다며. 그치? 그럼 의자에 4명씩 채워 앉은 요 4x명에다가 거기에 10명이 플러스 되면 이게 학생수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학생수를 가지고 문제를 이제 어떻게 조절하는 거냐면 이번엔 5명씩 앉혔어. 근데 이번에 의자가 몇 개 남았대? 5명씩 앉았더니 의자가 7개 남았지. 자, 그럼 이제 그거를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의자가 이렇게 존나 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5명씩 앉혔더니 마지막에
의자가 7개가 이렇게 텅텅 남은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이 5명씩 쭈쭈쭈쭈 앉혔을 때 의자가 7개가 남았다는 얘기는 요 마지막 번째 의자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남는 건 아니니까 일단 최소 몇 명은 앉아있는 거야. 일단 한 명 이상은 앉아있고 최대 5명 얘도 역시나 꽉꽉 채워서 앉았을 수도 있지. 오케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 이 학생 수가 어떻게 보냐, 자, 5명씩 앉으면 5명씩 꽉꽉 채워서 앉은 의자의 개수는 몇 개라고 봐야 돼? X 마이너스 X마이너스 8개죠. 7개는 어차피 남는 거니까 빼고, 거기에 얘도 꽉 찼는지 안 찼는지 모르니까 얘도 빼고, 그래서 X마이너스 8개. 거기에 마지막 의자에 최소 1명부터 최대 5명까지 요 부등식을 푸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의자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는 하나 이렇게 푸시는 거고, 얘도 역시나 두 개 나눠서 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 반대쪽은 이렇게 되니까 얘하고 얘하고 연립하면 45에서 49명 사이다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거 몇 번? 2번 밖에 없죠? 있습니까? 다음 2번. 자, 그 다음에 40번 됐으니까 51번 볼게요. 자, 어느 단체의 작년 회원수는 500명 미만이었고요. 남녀 회원수 합의가 5대 3이었대. 자, 봐봐. 자, 작년 회원수는 500명 미만이고요. 남녀 회원수. 작년 남자 대 여자가 5대 3인데, 그러면 실제 남자와 여자의 명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실제로 5명, 3명이 아니잖아. 그죠? 비율이 5대 3이라는 얘기는 실제 수는 표현할 때 뒤에 어떤 수가 필요해? 우린 그 수를 뭐라고 할까? 이게 5대 3이라는 비율이 남게 된 게 이 공통된 수만큼 곱해진 건 약분을 시킨 거잖아. 그죠? 이거 뭐라고 해요? 그 수를 비례상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례상수는 이 두 수의 최대공약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거를 그냥 A라는 수로 그냥 보는 거라고. 오케이? 실제 명수를 5A, 3A 이렇게 보면 전체 그럼 몇 A예요? 8A 전체 8A죠. 그래서 이게 작년 전체 회원수가 8A.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올해는 같은 수의 남녀 회원이 서로 가입했대. 자, 올해입니다. 올해는 5A라는 숫자에서 같은 숫자의 회원수가 남녀 둘 다 증가했지. 그게 몇 명인지 모르니까 X명이라고 넣는 거야. 얘도 3A 플러스 X명이 되겠지. 둘 다 X명이 증가했으니까. 돼요? 문제에서 하나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그랬더니 이 회원수의 비가 몇 대 몇이 됐대요? 얘가 8대 5가 됐대. 그래서 이거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3x는 A라는 결론이 하나 나오네. 됐네. 자, 이렇게 봤을 때 올해 새로 가입한 남녀 회원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봅시다. 그럼 얘를 고쳐봅시다. A가 3x니까 요거를 총
x로 바꾸면 몇 x가 되죠? 15. 15x. 얘는 9x죠. 그럼 전체 회원수는 더하면 24x지. 근데 문제에서 처음에 작년에는 몇 명을 넘지 않았대. 500명 미만이었거든. 요 성질이 하나 있죠. 그리고 올해는 요거 a에다가 요것도 더하면 15x에 요거 더하니까 16x 될 거면 10x 될 거면 돼요? 총 26x죠? 얘는 500명은 어떻게 돼? 넘었대요. 그치? 그리고 x는 명수기 때문에 자연수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 연립하시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는 대충 몇 점 몇이지? (19점) 얼마나 얘는 20점 얼마나 그럼 이 사이에 자연수 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20밖에 없죠. x는 20이에요. 됐습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올해 새로 가입한 남녀 회원수의 합이잖아. 남녀 회원수. 근데 둘 다 x명씩 증가했죠. 총 2x명이 증가했으니까 몇 명? 40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음, 852번. 자, 농도가 30%인 소금을 300g. 자, 이거에 농도가 요거를 섞어서 자, 근데 얘 소금물의 양은 안 알려줬지. 얘가 xg이야. 섞었더니 농도가 15% 이상 18% 이하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할 때 10%의 소금물의 양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소금 농도에 관련된 문제는 두 가지 아셔야 돼. 자, 농도 어떻게 구해요? 소금물의 양입니다. 이 농도가 높으면 짠 걸 신고한 거야. 그러면 짜려면 뭐가 많이 들어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전체 소금물에서 소금의 양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를 퍼센테이지로 표시한 게 농도입니다. 여기 곱하기 100을 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럼 반대로. 자, 그럼 소금의 양은 어떻게 보? 농도 곱하기? 그러면 그냥 소금물의 100분. 그래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오케이? 이거 그냥 이항시킨 것 뿐이에요. 이거 두 개씩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봐봐. 농도 30%에 소금을 300g 줬잖아. 그럼 이 안에 소금 몇 g 들어있어? 90. 그냥 어떻게 보면 되냐면 30%니까 얘를 10분의 1을 하면 10%잖아. 30g이지. 그럼 곱하기 3하면 되죠. 30%니까. 그래서 90g. 자, 그럼 얘는 여기서 소금의 양 몇 g을 적어야 돼? 전체 소금물이 x인데 그 중에 10%만 가져가면 돼. 얘 10분의 1만 하면 되지. 그래서 10분의 xg이야. 오케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그럼 봐봐.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농도에 관련된 거 줬어요. 농도가 15%에서 18% 이하에. 그럼 봐봐. 농도가 15에서 18 이하인데 농도는 어떻게 구한다? 전체 소금물의 양이 일단 필요하죠. 농도 구하려면 소금물의 양은 300 플러스 x 섞을 거니까.
근데 소금의 양은 90 플러스 90 플러스 10분의 x잖아. 이거는 곱하기 얼마? 100을 하면 농도가 나온 거잖아 이게. 그래서 일단은 100을 나눠서 다 이쪽으로 보내드리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네는 둘 다 위아래 x가 들어있어서 이건 두 개 따로따로 푸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약분하면 얼마니? 20분의 3인가? 이거 풀면은 일단 양변에 300 플러스 x 곱하시고, 그 다음에 양변에 또 20 곱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x는 900 이하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쪽 풀게요. 이쪽도 양변에 300 플러스 x 곱하고, 일단 요거 약분하면 어떻게 되지? 50분의 9가 양변에 50 곱하고 300 플러스 x 곱하고, x는 450 이상. x가 450 이상이 나오니까 이게 붙이면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되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거 뭐야? 양의 범위 구하라고 하니까 450g 이상 900g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x 범위 구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중학교 때 사실 이 소금물과 사투를 벌였었죠 한번. 그래 안 그래? 너네 언제야?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식 활용할 때, 그죠? 그때에 비하면 여기는 좀 많이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쫄지 말라고. 오케이? 오히려 지금 여기에 나온 소금물 문제가 니네 중학교 2학년 한창 내신 대비하면서 소금물 어려운 문제 풀고 했던 게 그게 원래 더 어려워. 오케이? 이제 안 쫄아도 돼요. 그것만큼 어렵게 나오지 않아. 실제로 중학교 3년 과정 통틀어서 2학년기 원래 제일 어려워요. 제일 중요한 내용도 많이 들어가요. 355번. 그러네. 자, 355번 보시면 되죠.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최소값이 10이다. 자, 그랬을 때 정수 a 값 거라 그랬는데, 자, 이거 쌤이 기준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절대값이 어떤 수보다 작다. 그럼 이거 절대값 해제시킬 때 어떻게 돼? 해제시키면 x-a가 요거 냅두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뭐가 들어가? 여기 음수가 들어가죠. 그럼 양에 다 a를 더하시면 x의 범위가 나오는 거지. 쌤? 이거 돼야 돼.
자, 얘가 정수 최소값이 10이네. 수익상상에서 여기 10이 있으면 이 마이너스 7 플러스 a가 여기 사이부에서 시작을 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걸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자 생각해보자고. 정수 a의 최소값이 10이라는 얘기는 이 마이너스 7 플러스 a가 10보다 어때야 돼? 적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왼쪽에 있어야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죠? 그리고 뭐보단 커야 돼? 9보다는 커야 되죠. 근데 이제 뭐 확인해야 된다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게. 뭐다?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얘들아, 야, 나 정말 힘내. 와, 한번 쉴게 잠깐. 나 뭐 확인하라 그랬어? 그 드모. 등호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라고. 분은 붙어도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자 봐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가 9가 됐을 때를 생각하는 거야. 얘가 9가 된다면 9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럼 얘는 9를 포함해 안 해?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 포함을 안 하고 가죠. 어차피 얘가 실제 9가 되더라도 어차피 x라는 범위 안에 9가 못 들어가거든. 그죠? 그럼 9를 넘겨갈 수 있으니까 얘는 그러니까 저처럼 9가 되는 것까지 상관없네. 오케이? 근데 10은 마찬가지 원리로 얘가 여기 걸려버리면 10을 건너뛰고 가버리니까 그럼 얘가 10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A의 범위 구하려면 양변에 이제 7을 더하셔서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걸 만족하는 정수 A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A 얼마? 16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잠깐 쉽시다.
들어갑시다. 자, 859번 갈게요. 자, 859번은요. 얘도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절대값이 요 수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잖아. 그러면 절대값 해제시키면서 이쪽은 어떻게 하면 돼? 네, 얘 마이너스 9 붙여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앞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x가 두 개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두 번 다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적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자, 두 번째 이제 얘가 문제인데 얘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가 똑같으면 x가 어떻게 돼? 사라지지. x가 사라지면서 10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항상 성립해 안 해. 무조건 성립하는 애지. x에 뭐가 들어가고? 맞아요? 그래서 얘는 이쪽은 해가 실수 정범이죠. 오케이? 그러면 실수 정범이 얘는 다 되고 그 중에 이 x가 2분의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만 해가 되겠죠. 겹치는 부분이. 어차피 얘는 다 되니까. 이해돼요? 이렇게 보면은 자연수 x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연수 1부터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 1부터 6까지. 그래서 6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65번. 자, 이렇게 절대값이 여러 개 붙어 있는 애들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일단 겉에 있는 절대값 있지. 얘를 먼저 해제를 시킬게. 그러면 얘가 3, 여기 -3 이렇게 붙겠지. 여기까지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 또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양변에 2를 더하셔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요거를 볼 때 얘는 절대값이잖아. 뭐 이상의 값밖에 못 가죠. 이 절대값 자체는 항상 다이나 얼마? 무조건 0 이상의 값만 가질 수 있지. 근데 이거 그러니까 -1 이상 요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얘는 무조건 0 이상의 값밖에 못 가질 거거든. 됐니? 근데 이쪽은 굳이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뭐 -2 이상이다, -3 이상이다. 음수적으로 하는 건 애초에 필요가 없거든. 그럼 나 얘만 보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절대값 해제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 0대는 1씩 더하면 이제 x의 범위가 나오겠지.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구하셨으면 그래프에서 보는 것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어떻게 보냐? y는 -1에서 y는 5 사이에 이 y는 절대값 x-1이라는 그래프를 보는 거야. 오케이? 절대값 x-1이 어떻게 생겼다? 선생님이 그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 계속 알려드리는데 절대값 없을 때를 그냥 그려. x-1 이렇게 생겼잖아. 이 상태에서 절대값 시험을 순간 함수값이 0 밑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위로 또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 V자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 그래프. 자, 그럼 얘가 -1 이상, -1이 여기죠. 오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사이에 그래서 여기가 의미가 없다고. 어차피 여기 이상이면 음수 이상인 데서 어차피 이 그래프가 다 포함될 거기 때문에 잘려나간 부분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얘만 보면 된다고. 여기 보면 얘가 여기 5랑 만나는 x값과 여기에 x값이 필요한 거지. 그럼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1이거든. 1을 기준으로 어차피 기울기 이거 얼마야?
기울기 얼마야? 이 절대값 x-1에서 얘가 1 이상인 쪽은 그냥 x-1이잖아. 기울기 얼마? 인지 얼마? 1.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는 x 증가하면 y 증가하는 똑같죠. 그럼 y 증가는 뭐가? y가 원래 얘가 0이거든. 5까지 올라갔지. x도 5만큼 가겠지. 여기 x 얼마? 6이 되는 거예요. 얘는 똑같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리고 y 증가는 똑같이 여기 5만큼 떨어져야 되거든. 그럼 얘도 뒤로 5만큼 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뒤로 5번 가면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프가.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오케이. 다이나 힘내. 다이나 힘내. 여기까지 해네. 그래서 요거 보는 거 꼭 체크해 두시고. 자, 866번. 호용 26번도 요 그래프로 풀 수 있는 문제네요. 자, 요거를 완료시키는 정수 xx가 6개가 되도록 하래요. 자, 이게 어떻게 생겼어? 그래프. 요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일단 x가 얼마가 얼마일 때 기준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와 1일 때를 기준으로 그래프 어떻게 생겨야 돼? 예원아 어떻게 생겼어? 우리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게요? 얘는 이 절대값이 하나짜리죠. 얘 절대값 2개가 더하기 꼴로 바뀌었지. 뭐가 다를까 생긴 게.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는 모양이. 그래서 요거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를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아야 돼.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럼 요때 함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2나 1을 넣으면 돼요. 내가 얼마나? 얼마나? 이제 얼마나? 3 나와? 1 넣어볼까? 1 넣으면 어차피 얘 사라지잖아. 1 넣으면 3 나오네. 그죠? 자, 3이 나오니까 자, 요걸 풀어 가지고 이거 어떤 K라는 놈이 있거든? K라는 놈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죠, 여기. 여기에서 X 값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 X 값이 있을 거거든?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자, 이때 이 K랑 만날 때 X 값이 필요한 거야. 그럼 요 그래프랑 이 Y는 K랑 만나는 교점이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자, 요 그래프에 해당하는 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이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얘 x 플러스 2 양세음수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 그러니까 x에서 2를 더하면 양세음수야. 음수. 얘도 음수.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요. 이 그래프가. 그래서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2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 얘가 K랑 맞는 X가. 그리고 거꾸로 여기는 X가 1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입니다. 얘는 둘 다 플러스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K랑 만나는 교점을 구하시는 거예요. 넘기면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여기 값이고 얘가 여기 값이니까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 사이지. 문제 요거에 맞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그래서 x가 이렇게 된다고. 자, 문제에서 준 조건이 뭐예요? 이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가 되고 6개가 되고. 봐봐, 이 사이에 정수가 뭐뭐 있어? 마이너스 2 일단 들어있고요, 마이너스 1 들어있고요, 0 들어있고요, 1 4개는 무조건 들어있지. 맞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몇 개만 더 추가하면 돼. 몇 개만? 몇 개 추가하면 돼? 얘들아, 문제를 봐야 돼. 2개. 2개가 더 추가가 돼. 여기 마이너스 3하고 여기 2가 포함되게 만들면 되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뭐만 보면 되냐? 어차피 얘가 가운데 중심으로 양쪽이 그쪽과 대칭형이거든. 한쪽만 보시면 돼. 그래서 이 마이너스 3만 들어가게 조절을 해주면 마이너스 3이 들어가는 순간 2도 같이 들어가요, 무조건.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만 조절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빨간색 이 x값에 해당하는 게 얘거든. 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일단은 마이너스 3보다는 어때야 돼? 마이너스 3까지는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얘보다 갖고 커야 돼? 요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커지면 마이너스 3은 포함을 못 시키는데? 작거나 같아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4보다 같아야 돼. 얘보다 커져야 돼. 이거 가지고 양변에 2 곱하면 1 더하시고 그러면 마이너스 붙이시면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끝이에요. 이 반대쪽도 같이 따질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대칭형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항상 거리가 똑같이 나가서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2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4를 안 들어가게 하면은 여기서도 3이 안 들어가. 대칭형이야. 그래서 한쪽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A가 여기 문제 찍어주고 (931번)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해가 없는 거 물으라고 했거든. 해가 없어야 돼.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요 이차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야. 해가 없으려면. 그럼 뭐 이용하면 돼? 이 그래프가 그럼 x축이랑 만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차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교점? 우리는 그걸 방정식의 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에 관련된 개수에 관련된 거니까 무슨 식? 무슨 식이 필요해? 판별식. 판별식이 필요해. 얘 판별식 써보면 어때요?
뭐 나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나오잖아. 음수네? 그럼 해를 가져 안 가져? 안 가지지. 그럼 얘가 x축이랑 안 만난다는 뜻이니까. 근데 얘는 생긴 모양이 최고창 계수가 양수여서 이렇게 생겼지. 안 만나니까 이렇게 붕 떠 있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보는 거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는 거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니은 봅시다. 니은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자, 요건데. 자, 얘는 완전 제곱식이네. 완전 제곱식 쌤이 뭐랑 연결시키라고 했죠? 완전 제곱식은? 항상 세 가지를 같이 연결시키라고 그래. 완전 제곱식은 뭐를 가진다?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중근 가진다. 중근을 가지는 건 판별식이거든. D가 이거 세 가지를 같이 연결시켜서 머릿속에 넣어놓으라고 했잖아.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상으로 어떻게 생긴 거야? 중근을 가지는 거니까 x축에 접할 때예요. 얘가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어디 있어? 딱 여기서 한 점. 그치? 그래서 얘는 해가 있네. 그럼 얘는 틀린 거죠. 자, 이렇게 상황을 보시면 되고요. 한번 디귿. 자, 얘도 한 번씩 써보자. 한 번씩 어떻게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32. 얘도 0보다 작네? 그럼 얘는 그래프가 최고창에서 음수니까 위로 블록인 그래프고 한 번씩 0보다 작으니까 x축이랑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니까 위에 붕 떠 있어야 되겠네. 맞아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 그래프가 함수값이 0보다 작은 부분 물어봤는데 그럼 다 되지. 그럼 얘는 해가 없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해가 모든 실수네. 틀린 거죠. 우리 해가 없는 거 찾을 거거든. 맞아요. 자, 여기 보시는 거 완전 리을. 여기도 마찬가지. 한 개 써봅시다. 여기 쓰면 1 마이너스 어떻게 돼? 46. 얘도 음수네? 그럼 얘도 똑같아. 최고창에서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고 x축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그래프 상태를 딱 보시고 얘가 0보다 큰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있어 없어? x축보다 다 밑으로 가 있잖아. 해가 없네. 얘도 맞네. 답이 기억과 리을 두 개입니다. 됐어요? 여기 치우면 되나? 자, 요거에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봐봐. 얘도 이제 분리해서 풀자고. 이번엔 절대값이 어떤 수보다 큰 쪽이지.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일단 절대값 그냥 해제한 거 하나 이렇게 두고 한 놈은 음수로 바꾸고 부등호 꺾고 요거 두 개 푸는 거예요. 이거 두 개 플러스 교체부분 찾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x제곱이 6보다 클 때 이거 x에 보면 어떻게 되죠? x가 뭐보다 크거나 x가 뭐보다 크거나 루트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다. 이게 두 개를 푸는 거고, 얘는 x제곱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부분이지. 근데 봐봐, 이거 상식적으로 어떤 실수의 제곱이 음수보다 작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얘는 이쪽에서 해가 어차피 안 나올 거라고. 그냥 해가 이미 끝인 거야. 되는데 돼요? 근데 해가 끝입니다. 이렇게 부분 됐고요. 971번. 자, 두 이차함수 fx가요. 자, 얘가 0에서 3 사이에서 fx가 항상 gx보다 크대요. 오케이? 자, 요거에 대한 a 값의 범위 구하는 문제인데, 자, 얘는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정해진 구간에서 이게 성립하는 거지. 실수 모든 범위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러면 쌤이 fx 빼기 gx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거잖아. 그래서 쌤이 요거를 해석해 뭐 hx라는 함수로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hx라는 거는 fx에서 gx를 뺄 거니까 자 이런 식이거든. 얘가 0보다 커야 돼. x가 뭐일 때? 0에서 3 사이였어. 이 조건을 이제 푸는 거야. 아 어떤 이차함수가 0에서 3 사이에서만 무조건 0보다 크면 돼. 그럼 얘는 이 문제가 왜 까다롭냐? 자,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데, 원래 정해진 구간 안에서 이 해를 보려면 축의 위치가 중요하거든. 축이 정확해, 안 정확해? 축이 정확한 상수가 아니라 미지수 값으로 나왔잖아. 그럼 우리가 얘를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야. 조절해보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찾으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자, 그래서 총 몇 가지로 나눠야 될까? 몇 가지 케이스가 있을까? 그리고 최대한대로 다 했어. 아니야, 몇 가지? 몇 가지로 분류해야 될까? 네,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되냐? 이 함수가 있는데 축은 다 똑같이 A예요. 근데 이 A가 범위가 주어진 게 0에서 3 사이. 0에서 3 사이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그지? 두 번째 0에서 3 사이가 여기 축을 띄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 0에서 3 사이가 축보다 다 오른쪽에 쏠려 있을 수도 있지. 오케이? 어떤 경우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세 개를 다 해봐야 된다고. 잘 보세요. 자, 이 첫 번째 유형에서는 만약에 0보다 3 사이다. 여기만 본다는 얘기야. 이 사이에서 함수값이 0보다만 크면 돼. 무조건. 그러면 이 중에 제일 큰 함수값의 기준으로 봐야 될까? 제일 작은 함수값의 기준으로 봐야 될까? 이 0에서 3 사이에 해당하는 모든 함수값이 무조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거든. 얘네들 중에 가장 어떤 놈을 찾아서 함수값이 작은 애를 기준으로 걔만 0보다 크면 나머지 함수값은 어차피 걔보다 위에 있잖아. 무조건 뭐 크겠죠.
여기서 제일 작은 건 3이지. 그럼 3에서 3을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3을 집어넣으시면 여기 기준으로 보면 대기쳤네요. 18 빼기 5 13 2a 제곱 12 15a 얘가 0보다 크면 된다. 오케이. 첫 번째 조건 만족하는 건 얘고요. 그럼 얘를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 그럼 여기 0보다 큰 쪽이니까 a가 1보다 작거나 a가 2분의 13보다 크거나. 오케이. 이 부분으로 나올 거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 첫 번째 기준에서는 축이 3보다 어느 쪽이 있을 때? 축이 3보다 큰 쪽이야, 작은 쪽이야? 이거는 큰 쪽이야, 작은 쪽이야? 큰 쪽.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A가 1보다 작다, A가 나올 수가 없어. 오케이? 그리고 A가 2분의 13이면 A분의 13은 3보다 크잖아. 그럼 얘는 되는 거야. 오케이? 무조건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이게 축에서는 제일 작은 놈이 꼭지점이죠? 꼭지점의 좌표는 얘잖아. 얘만 0보다 크면 되죠. 보시면 얘 판별식을 보시면 1번 마이너스 1씩 0보다 크지? 여긴 뭐야?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알파하고 베타가 있으면 0보다 큰 부분이 이렇게 쪼개지잖아 지금.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A가 0에서 3 사이여야 되거든. 이게 되게 불편하네. sorry. 의심이 잘못됐다. A제곱이 없네. 여기는 그냥 A제곱이 여기 안에 들어가네. 그러면 좀 편한데? 어차피 범위가 여기 아니라 이 범위로 들어갈 거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0보다 크면 되니까 3A가 A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잘 생각해봐. 일단 A는 0에서 3 사이여야 되잖아. 이 범위에 들어가 못 들어가?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안 돼. 2번이야. 자, 마지막 3번. 자, 여기서 제 작은 값이 0에서 나오죠. 그래서 0, 0 넣으면은 얘가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2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 얘가 0보다 크면 되는데 여기 1에 5를 잡아서 마이너스 쪽으로 넣으면 되니까 a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또는 a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죠. 자, 이 둘 중에 뭐만 될까?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면 되죠. 왜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게 난 짜리가 나가니까. 그럼 되는 게 요거하고 요거 두 개네. 오케이? 둘 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975번. 됐어요? 가죠. 구, 7, 5. 자, 이차함수 y는
얘가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 요거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요거래. 자 그러면 봐봐. 잘 생각해봐.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도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럼 얘가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도 모르는데 0보다 큰 쪽이 범위가 이렇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닫힌 범위로 나왔지. 이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가 음수가? 음수죠. 이게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돼야 0보다 큰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양수였으면 0보다 큰 쪽이 이렇게 양쪽으로 뻗는 범위로 나와요. 무조건. 오케이? 그래서 일단 m은 0보다 작을 거고. 두 번째, 그럼 얘 두 근이 마이너스 3하고 5에서 돌려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얘는 무조건 근이거든. 그럼 이게 봅시다. 두 분의 합과고 근각이 들어간 게 이건 해봅시다. 두 분의 합은 뭐분의 뭐예요? 두 분의 합. 마이너스 n분의 n. 네. 얘가 두 분의 합이 2죠. 오케이. 요거 두 번째. 두 분의 곱이 n분의 mn 플러스 17인데 얘가 얼마? 얼마?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그럼 보세요. 이제 연립할 건데 양변에 m 곱해서 일단 요거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m 곱하면 마이너스 2m 이렇게 되죠. 그래서 n을 전부 다 마이너스 2m으로 바꿔서 넣어버려. 그럼 마이너스 2m 넣으면 그러니까 한쪽으로 다 몰아버리면 되니까 m은 못 들고 2분의 17 또는 마이너스 나오죠. 근데 아까 우리 m이 양수라고 그랬어? 음수라고 그랬어?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밖에 안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어? 955번도 있네. 앞으로 갔다 올까요? 자, 요거를 만족시키지 않는 x값. 만족시키지 않는. 시 오직 k다. 자, 그랬을 때 a 플러스 k 갖고 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요 최고차 x가 마이너스 a인데 둘 중 하나 상황인데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0보다 작은 부분이 이거를 만족시키지 않는 값이 하나밖에 없대.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의 점을 빼고는 전부 다 함수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겠어. 오른쪽이죠. 왜? 얘가 밑으로 떨어지는 0보다 작은 부분이 무조건 존재하는 애가 얘니까 그럼 한 점만 빼고는 전부 다 이걸 만족시키려면 딱 어디에 닿을 때? 네, 이 x축에 딱 꼭지점에 닿아버리면 0보다 작은 부분이 2점 빼고 다 되잖아. 그때 x값이 k라는 거예요. 결국엔 중분이지. 맞아? 자, 그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면 요거의 중분 그런데 자 일단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돼. 중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0 있다. 판별식 써봅시다. 판별식은
0이네. 그럼 A는 못 뜨는 거? 뜰만 사지.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거는 최고차항에서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A는 0보다 커야 되겠네. A는 뭐밖에 안 된다? A는 얼마다? 4밖에 안 된다. 그럼 A가 3면 이 K 값은 얼마예요? 얘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로 묶었을 때 x-1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K 값은 1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 A 플러스 K 얼마? 5가 됩니다. 5. 오케이? 좀 보고 자, 마지막으로 71번까지 일단 풀게요. 71번까지 풀고 자, 토요일날 문제 풀이할 때 그 뒤에 네 문제부터 시작할 테니까 토요일날 나한테 줘. 어? 71번 한 거 아니야? 이거. 자, 일단 시간이 다 돼서요. 자, 아직 이거 뒤쪽엔 좀 남은 친구들 있죠? 토요일까지 꼭, 일단, 내일 또 진도를 나가셔야 되니까, 금요일. 그럼 원장님이랑 수업 있죠? 몇 시? 2시였나? 2시부터 다시? 4시. 그것도 2시간에? 네. 그래서 다음 요거 나가려면, 물론, 아마 내일 그러면은 2차 분식까지 다 끝냈으니까 평면좌표 나올 거거든? 물론 평면좌표가 2차 분식이랑 뭐 크게 상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일단 평면좌표는 괜찮은데, 이제 그 뒤부터, 평면좌표 뒤부터 직선의 방식, 원의 방식이 내용이 엄청 많아. 숙제가 되게 많을 거거든? 숙제가 너무 많아지기 전에 빨리 2차 분식까지 좀 처리를 해주세요. 오케이? 내가 장담하는데 여기 앞에 있던 어느 단원보다 그쪽이 그 두 단원이 문제가 풀기가 제일 까다롭고 제일 양이 많을 거야. 푸는데도 오래 걸릴 거고. 너네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대신에 여러분이 이걸 시험 볼 때쯤 되면 특히 직선의 방식하고 원의 방식은 거의 그래프로 올려서 도형을 우리가 중학교 때 뭐 삼각형, 사각형, 평행, 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뭐 이런 거 도형의 성질 배웠었죠. 좀 이해하는 데도 배웠고, 그 다음에 뭐 합동 조건이라든지 뭐 내각의 이등분선, 뭐 원주각 이런 거 다 배웠잖아.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전부 다 좌표 위로 올려서 보는 거야. 그래서 원을 좌표에서 어떻게 표시하는지 식으로, 삼각형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그 안에 좌표에서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니까 처음에 그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오케이?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쪽이 또 해설지대로 안 풀고 그 도형의 성질을 딱 여러분이 캐치를 하시면,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을 캐치를 하시면 문제가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거에 맞춰서 그냥 정석대로 풀면은 막 7줄, 8줄 풀이가 나오던 게 여러분이 도형의 성질이나 이런 게 딱 눈에 보이는 순간 한두 줄 만에 풀리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이쪽도. 오케이? 그런 거를 계속 연습을 시킬 겁니다, 쌤은.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프에 관련된 단어는 일단 쌤 주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쌤은 여러분들한테 드릴 팁이 되게 이쪽이 많을 거야. 그래서 문제를 열심히 풀어줘야 돼. 오케이? 안 그러면 다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온갖 스킬을 다 보일 거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그거 가지고 우리 이제 기말고사 그거 보면 돼. 이해됐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행히 우리 톡방에 올려주시고.